제일 좋아요. 그런데 분명히 저학년 때 그렇게 만났는데 한 5, 6년 지난 다음 누구세요? 맞아요. 마음 상해요. 제가 겪어본 청소년은 세상에서 또는 우주에서 가장 좀 섬세하고 예민한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렇고. 근데 그 중에 책을 읽는 친구는 인기가 좋을 것 같다라는 그게 몇 프로였는지 아세요? 몰라요. 1%. 난 많이 나올 줄 저도 많이 알았어. 나올 줄 알고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스타트 운영위원 김지연. 이은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북스타트 하면 영유아에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하고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그렇지만 않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것은 어렸을 때만 읽는 게 아니라 평생을 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그 평생 책 읽기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윤지 선생님, 청소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건드리면 안 된다. 맞아요. 접근 금지. 저도 이 청소년 독서에 대해서 좀 준비하다가 생각이 든 게 저는 이제 그림책 작가다 네. 보니까 내 이름은 작가주라는 그림책이 떠올라서 제가 가지고 와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한테 아기가 선물로 오게 돼요. 이제 근데 이 존재에 잘 이해를 못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자가주가 박쥐로 변했어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멧돼지로 변했어요. 또 며칠 동안 코끼리였다가 그 다음에 못된 용이었어요. 이러면서 내내 이렇게 바뀌어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 변하는 존재, 약간 맞아요. 멋진 그런 청소년이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구만요. 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청소년들하고 책 읽기를 한다는 것, 이렇게 변화하는 것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쉽게 와닿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지나가는 그 시절이고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되게 아름다웠던 맞아요. 시절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오늘 책 읽기랑 어떻게 연관이 될지 한번 오늘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인간 청소년이라는 주제입니다. 멋지죠? 예, 읽는 인간 청소년 북스타트 얘기해 주실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현숙 선생님 그리고 고정원 선생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삼척 여자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일하고 있는 서현숙입니다. 원래 제가 잘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학생들을 책의 세계로 유혹하는 그 일을 하는 재미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산동 도서관 마을 사서 고정원입니다. 네, 책이랑 사람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고요. 저희가 진로 지도를 제대로 잘 못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이랑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좀 오랜 질풍 노도의 시기를 겪다가 좀 늦게 사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년 좀 넘게 청소년 아이들을 도서관에서 만나고 있는 네, 사서입니다. 네. 네. 아, 직접 소개해 주시니까 좋네요. 네. 학교에서 네. 그리고 도서관에서 청소년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만나고 있는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청소년은 어떤 존재인가요? 아이도 아닌데 성인이고 성인도 아닌데 아이고 네, 그리고 성인이기도 하고 아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동이랑 가장 큰 차이는 저를 기억한다는 거. 네. 네, 유아 아이들은 네, 그렇잖아요. 네, 네, 선생님 네.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그런데 분명히 저학년 때 그렇게 만났는데 한 5, 6년 지난 다음 누구세요? 맞아요. 마음 상해요. 근데 청소년 맞아요. 아이들은 네, 시간이 지나도 기억해줘요. 그런 것도 되게 큰 것 같아요. 청소년이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네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교직 생활을 고등학교에서만 했었거든요. 근데 청소년들을 오랫동안 학교에서 이렇게 지켜봐온 결과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웃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많이 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일에도 웃고 사소한 일에도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존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겪어본 청소년은 세상에서 또는 우주에서 가장 좀 섬세하고 예민한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럼 청소년 독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 청소년들에게 책 읽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독서 수업할 때, 네, 한 네. 학기 한 권 읽기 수업할 때 어른들에 비해서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면 이제 책에 그 나오는 인물이 이제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굉장히 같이 마음 아파하거든요. 네. 그걸 겉으로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국인 그 노동자, 외국인 그 이주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로지나 노지나 네, 네, 읽을 네. 때나 아니면 알로아 나의 엄마들 이제 일제 강점기 때
하와이에 사진 신부로 간 그 10대 후반의 소녀들 이야기 읽을 때 애들이 읽으면서 계속 선생님 너무 마음 아파요. 너무 불쌍해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순간이 되게 소중한 순간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소중하냐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순간 또 타인이 속한 세계에 공감하고 거기에 같이 좀 감정을 공유하는 순간 이런 게 쌓이면 자기만의 세계를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보면 어른이 되기 직전의 시기잖아요. 그리고 청소년의 뭔가 이제 완성되어서 이제 어른이 되어 가는 건데 그 완성된다는 의미 안에 자기 세계를 만드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그 아이들이 자기 세계를 만들고 자기 세계를 만든다는 건 자기의 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의 말을 가지게 되는 건 그러니까 단편적인 지식만을 암기해서 자기의 언어를 가질 수는 없거든요. 근데 책이 도와주는 게 책이 청소년 시기에 결정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자기의 말을 가지게 해주는 게 아닐까.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독서가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학교에서 보면 고등학교 아이들은 특히 책을 읽을 시간이 진짜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고정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독서가 폭발할 수 있는 시기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막 학교 정기고사가 촘촘히 다가오고 또 전국 학력평가 모의고사 맞아요. 있고 맞아요. 수행평가 있고 하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책 읽을 시간 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학교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혼자 읽을 시간은 내기 힘들지만 함께 읽는 일을 만들어주면 그 모이는 날이 약속이 되어서 아이들이 더 열심히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독서가 폭발할 수 있는 시기라면 좀 함께 읽을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마련해주면 그게 훨씬 더 폭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고 책이랑 화해도를 할 줄 아는 청소년은 정말 멋진 존재 같아요. 제가 그동안 너무 그분들을 너무 제가 이상하게 본 게 아닐까 하는 반성이 됩니다. 작가님 어떠세요? 네. 저는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럼 이 친구들한테 책을 곁에 둘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런 거 시도해봤다. 아이들과 함께 하려고 이런 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책이 너무 좋고 책이 저한테 되게 위로가 많이 됐고 좋은 친구가 됐었어요. 살아가는데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생길 때 신기하게 책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년도 되게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 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둘을 어떻게 하면 만나게 해줄까? 네. 그러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막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좋은 친구?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다음에 뭐 읽을까? 그러면 선생님 읽고 싶은 거요. 너무 그 절대 신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야 친하게 지내. 그러면 나한테 믿음이 있으면 이 친구에 대한 믿음이 있고 저도 어느 순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있었냐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자기 학교에 국어 선생님이 되게 좋은 거예요. 저한테 제가 계속 이렇게 친구들도 소개시켜주고 같이 책 읽는 아이들도 묶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애가 와고 국어 선생님을 저한테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소개팅 느낌. 국어쌤이 남자 선생님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둘이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쉽네요.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국어 선생님이랑 같이 교육과정도 같이 짜고 네, 멋지네요. 그리고 네. 국어 시간을 같이 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것까지 해봤다는 건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친구들을 넓혀봤다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을 넓혀봤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의 경우가 또 다른 좀 느낌이 있는데요. 네. 남자아이들하고 이제 얘기를 막 하잖아요. 얘기를 하면 주위에 책 읽는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 같은 네. 경우는 나 혼자 책을 읽는 거죠. 맞아요. 이번에 도서관에서 이희영 작가의 만남을 했었는데 아이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오락실 같이 갈 친구는 있고 축구 같이 할 친구는 있는데 이렇게 같이 올 친구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 독서 동아리에서 남자애들이 지금 좀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와서 되게 좋아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고 늘려가고 그리고 살짝 남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책 읽으면 왕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왜 책 읽는다고 말을 못해? 막 얘기를 해주고 책 읽는 거 커밍아웃 해도 돼. 그런 얘기들을 좀 해주고 있는 편이에요.
또 도서관에서 책 읽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고 그래서 저는 어떤 매뉴얼이 있는 건 아니고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 맞는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도서관에 저한테 와서 맨날 이렇게 조잘거리는 남자애가 있었어요. 와서 막 이렇게 조잘조잘 거려요. 책 읽은 얘기도 하고 주로 저는 책 읽는 얘기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같이 읽어주고 같이 얘기하고 근데 아무래도 공공도서관이다 보니까 엄마도 오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어머니 너무 부러워요. 저 이런 아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우리 애가 말을 해요? 거예요. 네네네. 말을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그래서 더 관계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왜 책을 읽는다고 말을 못해? 그렇죠. 커밍아웃을 하다 이 말씀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읽기가 더 중요한 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선생님은 또 저도 이제 책 읽는 아이들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그리고 매 시간 되도록이면 책을 직접 가져가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 책은 이런 점이 재밌고 읽으면 이런 점이 좋고 이 책 읽을 사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빌려주는 일을 그래도 제 수업의 기조로 생각하고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한 번은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요구르트 파는 아주머니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요구르트 파는 아주머니를 이제 비하하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선생님이 뭔가를 굉장히 영업을 하려고 필사적인 자세로 우리에게 이제 보내주시잖아요. 대시하는 네. 것을 이제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맞아. 선생님 마치 무엇을 네. 판매하는 영업사원 네. 같아요라고 네. 이제 느낀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필사적인 거죠. 만약에 제가 뭐 이 책은 이런 점에서 재밌고 이런 점 읽으면 좋은데 이 책 읽을 사람 그런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으면 속상해. 책을 읽는 일은 되게 시시하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 자리에서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손을 들게 만들려면 굉장히 필사적인 자세. 이 책 읽으면 뭐가 재밌고 이 책은 뭐가 재밌고 자 이 책 읽을 사람 그랬을 때 적어도 저요 한 세 명은 이제 들어야 애들한테 야, 선생님이 책 권하는 거 되게 인기 있다. 책 읽는 게 뭔가 경쟁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 서로 너도 나도 하려고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이제 가장 허무한 말은 그냥 무작정 책 읽으세요? 책 읽으면 좋아요? 책 읽는 거 인생에 필요해요? 책 읽으면 훌륭한 사람 돼요? 이 말이 이제 가장 허무하고 두 번째 허무한 말은 도서관에 오세요? 도서관에 오면 책이 있어요? 맞아. 근데 저는 정말 독서 교육의 세계는 밀당의 세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밀고 어떻게 당겨? 그러니까 잘 밀고 잘 당긴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는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있든 아니면 뭐 도서관에 있는 어른이든 아니면 다른 데서 청소년을 책으로 만나려던 어른이든 알아서 잘하고 알아서 잘 참가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요즘 아이들이 아무래도 공부의 양도 많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도 많이 유튜브 이런 데 많이 이제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아이들이 그냥 알아서 내버려뒀을 때 뭐 작가의 만남에 자기 발로 막 구름같이 모여오고 이러는 건 이제 어른들의 진짜 로망, 어른들의 상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6월 달에 이제 작가를 초청을 해서 이제 아이들이 강의도 듣고 뭐 독서 토론 카페도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예요. 막 삼청여고 학생들이 되게 작가의 만남할 때 참가를 잘한다면서요? 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뭐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이 작가님이 이런 책을 썼고 여기에 참가하면 뭐 책 선물도 주고 작가님 만나서 정신적인 자극도 받고 이제 한참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신청서를 직접 갖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말 약을 파는 자세예요. 실컷 얘기하고 다 한 다음에 자 신청할 사람 이러면서 신청서를 이제 나눠줘서 그 자리에서 홀린 내가, 듯이 네. 쓰게. 내가 이번 학급에 교실에 들어가면 내가 신청서 5장은 나눠주고 와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결사적인 자세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책의 세계로 청소년을 정말 유혹하고 꼬드기려는 어른의 욕심이 있지 않으면 제 발로 구름같이 모여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합니다. 네. 어른의 역할, 또 어른이 어떤 포지션, 위치에서 하느냐에서 흥망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전 그런 상황에서 정말 징검다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꼭 어른뿐만이 아니라 먼저 경험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한 번의 성공 경험이 그 다음 독서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그 성공했던 선배가, 그러니까 오히려 어른들한테 책을 추천받는 것보다 친구들이 재밌게 읽었던 책들을 정말
정말 잘 보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가와의 대화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리 도서관에서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되게 성공해서 다른 도서관 사서들한테 막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청소년이 도서관에 와요? 그리고 뭔가를 했을 때 청소년이 네. 모여요? 네.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저는 징검다리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아까 얘기했던 거 책을 얼마나 소개를 했는지 아니면 인간관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리고 저는 이런 것들을 할 때 청소년들이 좀 앞에 나가게 해줘요. 아, 네. 그래서 청소년들이 작가와의 만남을 준비하고 청소년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을 그러니까 그 모여있는 아이들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매년 또 달라요. 네, 그전에는 분명히 책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이 성향의 책을 싫어하는 아이들, 무조건 활동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정말 아이 성향의 책만 좋아요. 사람은 그닥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과 할 수 있는 것들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람을 모으는 거는 청소년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적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를 적어야겠어요. 너무 훌륭한 말씀인데 책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책의 세계에 한번 발을 들인 청소년들은 계속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으로 만드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게 있을 거예요. 고정원 선생님 지금 얘기한 것처럼 청소년들이 작가 초청할 때 준비도 하고 이제 운영도 하고 또 책을 읽을 때 저는 주인공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함께 읽기 독서 토론 네, 하는 거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이제 작가를 초청하면 20명이 참가하면 20명이 다 운영진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가장 이제 큰 역할은 뭐 전체 사회 보기, 뭐 저자 소개, 주제 도서 퀴즈 이런 거는 굉장히 큰 역할인데 20명이 이제 역할을 다 나누려면 그 중에 어떤 학생은 작가님 응대하기. 작가님이 이제 교문에 오면은 작가님 모시러 가고 그다음에 낯선 곳에서 숙소를 하니까 이제 옆에서 말 걸어주고 그리고 기념사진 나중에 찍을 때 이제 애들 뭐 이렇게 대열 맞추고 뭐 기념품 나 이런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하나도 안 사소한데 엄청 코로나 다른데요? 때는 이제 체온 재고 그러니까 한 번 친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넌 뭐래?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 이거 하면서 너무 허드렛 일을 애들을 다 줘서 애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나중에 소감을 적는 걸 보니까 청소년들은 그거를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가 이 자리에서 없어도 되는 존재, 구경꾼 같은 존재인지 아니면 내가 주인공 같은 존재인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은 특히나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 소감에다가 이런 말을 썼어요. 우리 힘을 모아서 완성한 독서토론 카페였다 이런 말들을 쓰거든요. 그리고 그 점이 이 우리 학교 작가의 만남에 굉장히 훌륭한 점이라고 아이들이 얘기를 해요. 모두가 가서 뭔가 할 수 있는. 좋네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한 거 또 고정원 선생님이 얘기한 거 외에도 책으로 청소년들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작정 책을 읽어라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말일 수 있고 그냥 교훈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잘 살아라 비슷한 거죠. 맞아요. 근데 책에 있어서는 이제 책으로 청소년을 좀 주인공으로 만드는 방법 이런 거를 어른들이 많이 서로 좀 지혜를 모으고 방법을 모은다면 청소년을 읽는 인간으로 좀 세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굉장히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 해요. 네, 그래서 우리 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기보다 후배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뭐 책을 읽어준다든지 독서 토론을 하게 한다든지 과학 실험을 한다든지. 근데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줘서 주체가 되는 경험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그림책 같은 경우 그 후배들을 위해서 아니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림책을 고르면 얼마나 깐깐하게 한 권 읽어주기 위해서 한 100권 봐요. 네, 그리고 꼼꼼하게 분석하고 그러면 그 다음 독서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주체로 설 수 있는,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대상이 아니라는 전 생각이 들거든요. 프로그램의 대상이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성장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다 성공한 사례만 얘기해 주셔가지고 혹시 또 이렇게 이런 거 좀 잘 안 됐었어. 아이고 이렇게 해서 진짜 커밍아웃 하실 수 있는 망한 사례가 있으실까요, 선생님들? 도서관에서 망한 사례는 잘 없어요. 왜냐하면
도서관은 제가 교사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업 시간을 제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더군다나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저는 앞에 잘 안 서고 애들을 다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지들이 망한 거지 제가 망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네, 그 안에서도 나름 굉장히 큰 역할들이 아이들한테는 있었고 그런데 그 전에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저한테 주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망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45분을 채워야 되고 그러면 아이들도 견디고 저도 견디게 되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많으면 항상 망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진짜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네,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아직 저한테 완전하게 그렇게 체득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좋으니까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렇게 되면 네, 수업 시간에 엎어져요. 잘했네. 네. 근데 또 그걸 한두 명이 있으니까 또 그걸 포기를 못 하겠으니까 걔랑 얘기하게 되는 그런 망한 사례들이 있는데 저는 책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상황에서 망한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결국은 다음에 조금 바꾸면 되는 거고 다른 것들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정답이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정답이 있으면 망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다른 길을 찾으면 되죠. 그래서 한 독서라는 것은 평생 하는 거잖아요. 평생 하는 거고 이야기가 이어가는 것처럼 평생 하는 과정에서 옆으로 가면 새로운 것들을 보면 되니까 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즐길 수 있고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들이랑 했을 때 망한 것들을 잘 기록하면 좋겠어요. 기록. 네. 잘 기록해서 그런 것들이 다음에는 다른 방법으로 네, 다른 길을 찾아보고 그리고 망한 상황에서 다른 것들을 보았으면 또 그것도 하나의 경험이잖아요. 선생님도 혹시 뭐 망했다는 말이 좀 예쁜 말은 아닌데 그렇지. 네. 어떠세요? 그러니까 제가 한 10년 전에 그때는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함께 읽기 이런 거를 하기보다는 이제 개인적인 독서 활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학생이 계속 엎드려 잔 거예요. 읽는 내내. 그래서 읽을 시간에 깨우면 이 학생은 뭐라고 소리 내어서 말을 하진 않는데 분명히 나한테 뭔가 욕을 하는 제가 그러니까 그 다음 시간에 이 학생이 자면 제가 되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아 깨울까? 말까? 깨워봤자 또 잘 텐데 깨웠다 내가 괜히 욕이나 먹을 텐데 그래서 정말 마음속으로 굉장히 막 고민을 하다가 뭐 한번 깨워봤다 그 다음에 자면 뭐 냅두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이 망한 거죠. 그 학생이 인생이 망하진 않았는데 제 마음이 망한 거예요. 아 이게 책 읽기 안 되는 학생들이 있구나 이런 근데 이제 그 제 마음이 망한 걸 그것을 뭔가 좀 복구시켜준 게 뭐였냐면 함께 읽기였어요. 그 다음 학기에는 청소년 소설을 이렇게 모든 별로 나눠서 읽는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 1학기 때 제가 깨우기를 그렇게 어려워했던 학생이 그 2학기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제 모둠을 묶어서 청소년 소설을 읽는 그때 이제 양홍은 작가의 꼴찌들이 떴다를 읽을 때였는데 제가 되게 뭔가 의아하기도 하고 되게 놀랍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책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깨우면 어떨 땐 막 표정으로 욕하면서 몸으로 욕하면서 일어나고 일어나서 또 자고 이랬는데 함께 읽기로 묶어놓으니까 그 조의 친구들이 깨워주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10번이면 10번은 넘게 깨워주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그리고 그 아이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뭐 다음 주에는 어디까지는 읽어야 돼? 뭐 다음 주에는 다 읽어야 돼? 다음 주에 뭐 정리 와야 돼? 물론 이제 그 학생이 다는 못 읽었어요. 다 못 읽었는데 보니까 같은 그 친구, 조의 친구들이 그 남학생이었거든요. 남학생한테 뒷부분의 줄거리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앉아봐 이런 거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뭔가 고정원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책 읽기가 망하는 상황은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을 주도하는 이제 어른의 마음이 망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함께 읽기를 그 하는 상황이 아 이게 책 읽기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일수록 함께 읽어야겠구나. 그리고 책 읽을 기회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일수록 함께 읽기로 좀 이걸 묶어줘야겠구나라는 걸 그때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소년에게 책을 주면 저는 책이 이미 선생님을 소개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한 선생님 소개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른이 이게 조급증인 거죠. 얘가 이 책을 완벽하게 바르게 다 읽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책을 주면서 어른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책에 무슨 얘기가 높아지네, 있는지. 막. 여기에 신해주가 일제 갑자기 막 강점기인데 찔리고 네. 그리고 이 책에서는 뭐 이런 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거는 꼭 나중에 뭐 글을 쓰거나 나오나 독서표로. 네. 덕후감. 근데 맞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저는 어른의 조급증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맞아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아이가 만약에 평생 오늘 이 책을 읽고 독서가 끝날 거야. 그럼 필사적으로 가르쳐야죠. 여기 엑기스를 뽑아서 맞아요. 가르쳐야 되고 시대적인 배경을 다 네, 이제 네, 해줘야 네, 되고 네. 이러는데 이 학생은 오늘만 읽고 말 게 아니거든요. 평생 계속 읽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됐어요. 뭐냐면 약간 아쉬운 듯 책을 읽는 게 늘 좋다. 그러니까 책을 줄 때 여기서 뭘 골라서 가질지는 그냥 너가 너의 몫이야. 독자의 몫이야. 너가 취하고 싶은 만큼 취해. 이번에 뭐 잘 몰라도 괜찮아. 다음에 네. 또 책 읽을 텐데 그때 가서 더 자세히 알게 되겠지? 라는 그런 약간 좀 미흡하게 계속 하는 게 독서가 아닐까? 그러니까 두 분 네.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 망하는 과정 자체도 독서 활동인 거네요. 음. 그러고 또 이 열린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이 아이들이 주체가 돼서 함께 조급하지 않게 천천히 읽어 나가는 것, 이게 망하지 않는 방법이네요. 뭐 예를 들어 화장 지워주는 남자 뭐야 제목 그랬거든요. 근데 내용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진짜 좋더라고요. 화장 지워주니까 좋은 거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시집을 가지고 30분 이상 놀 수 있는 존재들이 청소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뭘 하면 좋을까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냥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